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증시가 드디어 상반기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상반기의 키워드는 이제 코비드 19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파웰 연준 이렇게 두 개로 조금 뭐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비드가 터지면서 연준은 프린터를 열심히 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프린터 고 브르르라는 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찍어내 갖고 지금 실물 경제하고 지금 주식 시장하고 완전히 괴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갭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린터고 브르르. 자, 요걸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연준은 열심히 이렇게 찍어내고 있고 그 밑에는 열심히 웃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자, 요 차트는 이제 3개월짜리 차트예요. 그래서 3월 이제 3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이렇게 해갖고 3개월치인데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요 분기를 그러니까 Q2죠. Q2를 과거 사례하고 좀 비교해봤을 때 다우, S&P, 나스닥 같은 경우는 best quarter since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분기였다. 언제 대비? 1987년, 98년, 2001년. 그 베스트 Q2는 어떻게 되나? 베스트 Q2는 38년, 57년, 71년 하고 비교해서 가장 좋은 좀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은 나스닥이 위너예요. 나스닥 그쵸? 나스닥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초 대비해서 거의 한 30, 한 8% 정도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러셀이야. 스몰 캡. 그 다음에 이제 지수 S&P 500. 다우는 이렇게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다우도. 다만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잉 같은 게 상승을 조금 이렇게 제한을 시켰어요. 왜냐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르긴 올랐는데 그게 오르다가 또 빠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약간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마지막 날 미국 증시 쭉 특징 중 하나가 이 포머가 마지막에 막 그냥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면서 막 끌어올렸는데 포머 갱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시장에서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매수 막 들어갈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제가 먹지 못하더라도 그냥 지켜보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트맨처럼 열심히 이제 보면서 웃었습니다. 하하하 하면서. 그럼 어제 뉴스 중 한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자, 우버 있죠, 우버. 우버가 최근에 그럽허브를 인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잖아요. 안 되고 그럽허브는 또 어디 그 유럽의 그 회사한테 인수 당했어요. 관련 영상은 저 며칠 뭐 일주 전인가 그때 올린 거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버가 다시 포스트메이트스라는 또 그 음식 배달 업체를 인수를 하려고 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6 빌리언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근데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된다면 아마 그 발표를 다음 주 초에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메이스는 원래 이제 그 서부 쪽, 캘리포니아 쪽부터 이제 시작했던 배달 업체예요. 그래서 원래는 포스트메이스가 거의 뭐 첫 주자였다고 보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포스트메이스가 이 미국 내 음식 배달 관련돼서는. 근데 이 이후에 많은 업체들이 생겼죠. 그럽허브, 우버 해서 쭉 이제 생겼는데 도어다시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포스트메이트가 약간 좀 작아졌어요. 시작은 얘네들이 했는데. 그래서 우버가 이걸 먹어갖고 이쪽 이런 것 같아. 이제 음식 배달 시장을 좀 굉장히 계속 좋게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우버가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 규모의 경제를 얼마큼 빨리 만드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지켜보세요. 특히 이 음식 배달 요 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또 뭐 종목들이 또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게 하나의 이제 해외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또 재밌는 하나의 뭐라 할까 뭐 숙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은 종목 찾으면은 나중에 뭐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고 그 다음에 파우치 파월 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파우치하고 파월이 어제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증언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월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코비드 19 관련돼 갖고 다시 확진자 수도 오르고 그 입원자 수도 막 오르고 그다음에 그 사망자 수도 오르면은 시장에 컨피던스 자체가 떨어질 게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이 파웰은 컨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이게 계속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컨피던스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닥터 파우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concerning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걱정된다. 뭐가 걱정되냐면은 확진자 수가 현재는 평균 4만 명 정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케이스 카운트가 가을에 가면은 10만 per day야 이건 하루 이렇게 조금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딱 듣는 순간 아차 했어요. 아차. 파우치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면 특히나 이 숫자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겉으로는 뭐 막 뭐 크게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말 속에는 부진장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파우치가 왜 이거를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얘기를 못 하고 있냐면은 일단은 저게 있잖아요. 선거가 있잖아요. 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파우치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좀 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 10만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딱 보고 이거는 되게 좀 안 좋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하고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미국 장 마감 후에 페덱스의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페덱스의 실적은 2020년 회계년도 마감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2020 Q4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7월부터는 2021년 Q1이 시작됩니다. 페덱스는 좀 약간 좀 달라요. 회계연도가.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revenue도 beat, revenue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 다음에 earnings도 beat 했어요. 그래서 어제 장마감 후에 주가가 조금 쭉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내용을 뭐 들여다보면은 이 코비드 19 때문에 이 배달업이 엄청나게 택배업이 수혜를 많이 봤다는 그런 걸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참고하세요. 결국은 이제
이쪽 물류 쪽에 또 페덱스 말고 또 뭐 있죠? UPS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네, 아마존도 있어요. 그래서 페덱스의 이런 결과가 결국은 아마존한테도 이게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7월 달에 실적 발표하는 거 이제 지켜봐야겠죠. 네, 페덱스의 이런 부분도 아마존도 분명히 좋게 반영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좀 봅시다. 자, 이제 하반기에 좀 세 가지 크게 좀 갖고 왔는데 일단은 당장 7월 달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요게 7월 14일 날 그 둘째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둘째 셋째 주 요때 이제 어닝 시즌이 나오고 요때 대부분 Q2 실적에 대해서 쭉 발표할 거예요. 근데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Q2 실적은 나쁘게 나올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다만 이제 나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요런 게 하나 있어요. 나쁘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5월 달 리오프닝 했잖아요. 리오프닝 하고 6월까지 잘 가다가 6월 말에 다시 약간 클로즈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 가게들. 그렇기 때문에 4월은 안 좋았고 5월 달 리오프닝 되면서 약간 좋았고 6월 달엔 또 좋았고 그래서 요런 게 상쇄가 되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배드보다는 좋게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완전 바닥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5월, 6월 달께 약간 반영이 돼갖고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와 또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근데 요게 실제로 얼마큼 갈지는 이제 또 이걸 봐야 돼요. 요거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을에는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시즌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독감 플러스 코비드 19. 자, 이건 아무도 모르는 진짜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앞전에 그 닥터 파우치 얘기했던 하루에 10만을 넘을 수 있다. 확진자 수가. 이거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인플루엔자 시즌 요게 지금 하반기에 있다는 게 가장 걱정스러워요. 뭐 미국, 중국 무역 분쟁 뭐 그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선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요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독감하고 코비드가 짬뽕이 됐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요게 가장 저는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문가들은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지금 가장 큰 문제다. 뭐 리오프닝이 다시 클로즈하고 이게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코비드하고 독감 시즌이 짬뽕 되는 게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US election.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데 물론 1위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인플루엔자 시즌. 자, 미국 대선은 지금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이 붙잖아요. 네. 일단 트럼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은 일단은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는 법인세, 소득세 다 올리겠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때리겠다. 법인세도 지금 21%에서 뭐
28%로 올리겠다. 그럼 21%에서 28%면은 몇 프로 올라가는 거예요? 326. 3% 올리는 건가요? 아닌가요? 30% 올리는 거죠. 30%. 거의 30%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기업들 실적도 매출, 그 다음에 어닝 이런 것도 뭐 30% 이상 빠질 수도 있고 아니, 덜 빠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기존보다 많이 현금 흐름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는 이제 주식 이제 해외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트럼프나 바이든을 딱 봤을 때 얘네들 경제 정책 쪽을 들여다봐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별로 관심 없고 과연 기업들한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이런 소득세도 어떤 식으로 올릴 것인가. 거의 텍스, 스테이트 텍스 이런 것도 어떻게 할지 지금 잘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이제 되면은 이제 또 이쪽 이제 세금 관련된 정책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하우스를 지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공화당이 세넷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죠. 백악관에.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은 하우스도 먹고 세네트도 먹고 프레지던트도 먹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또 이렇게 되면 견제 장치가 또 없어지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또 미국 경제가 많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됐든 간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됐든 간에 vs 차이나 트레이드는 변화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 뭐 미중 무역 분쟁 이거는 변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게 바뀌면 무역 분쟁에서 뭐 바이든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중국에 약간 좀 페이버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노선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여튼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